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아침이었다. 시장 골목은 아직 한산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늘어선 좁은 길. 어디선가 막걸리 익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김할아버지는 혼자 노점 앞에 서 있었다. 75세. 허리는 굽지 않았지만 얼굴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회색빛 티셔츠에 낡은 작업복 바지. 손엔 검버섯이 몇 개 보였다. 그런데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단순히 늙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뭔가를 단단히 쥐었던, 힘을 쓰며 살아온 흔적이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쓰러진 박스 하나를 일으켜 세웠다. 옆 가게 앞에 흩어진 빈 상자들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다 보면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다. 김할아버지, 또 일찍 나오셨네요. 떡집 사장 박순자 씨가 셔터를 올리며 인사했다. 일찍 자면 일찍 깨는 거지.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어제 우리 가게 앞도 치워주셨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옮겼다.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 사장이 사과를 쌌고 반찬 가게에선 김치 담는 냄새가 풍겼다. 할아버지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시장을 바라봤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 눈이 움직이는 게 달랐다. 저 사람이 짐을 어떻게 나르는지, 저기 박스 쌓인 게 위태로운지, 저 할머니 걸음이 오늘따라 힘들어 보이는지 딱 보면 알았다. 어휴, 김할아버지. 채소가게 주인 이 씨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있잖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디? 할아버지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할아버지는 잠깐 웃었다. 그냥 이랬지. 별거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할아버지 보면 뭔가 평범한 어르신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손도 그렇고, 뭔가 딱 보는 눈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비틀거렸다. 할아버지는 바로 일어나 다가갔다. 이거 어디까지 가시는디요? 아이고, 저기 골목 안쪽인디 미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쌀 포대를 들어 올렸다. 20kg는 좋게 되는 무게였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까짓 거. 골목 끝까지 들여다주고 나오는 길. 채소가게 사장과 생선가게 주인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양반 그냥 늙은이 아닌디 뭔가 있어. 맞아. 한때 큰일 했던 사람 같아. 손 보면 알잖아. 그냥 농사 짓고 그런 손이 아니여. 내 생각엔 군인 아니었을까? 아니면 뭐 공사판에서. 공사판 치고는 너무 눈썰미가 좋아. 어제도 저기 간판 떨어질 뻔한 거 미리 봤잖아.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다. 벤치에 다시 앉아 시장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낡은 천막이 펄럭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전히 따뜻한 곳이구만. 그날 오후 시장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김할아버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근질거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시장 어딘가에 스며들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시장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경차였는데 뒷좌석에 짐이 가득했다.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놈들이었다. 하나는 덩치가 컸고 하나는 말라깽이였다. 여기가 그 시장이지? 응. 어르신들 많다며? 딱 좋네.
둘은 비죽 웃으며 짐을 내렸다.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떡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창고 정리하는 데서 헐값에 샀지.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난 거 누가 알아. 그래도 섞어야지. 티나면 안 되니까. 둘은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떡 싸게 팔아요. 오늘만 특가. 목청을 높였다. 할머니 몇 분이 다가왔다. 얼마요? 한 봉지에 5,000원. 원래 10,000원인데 오늘만요. 어이고 싸네. 그런데 이거 언제 만든 거요? 오늘 아침이요. 갓 나온 거라니까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떡을 살폈다. 근디 색이 좀 이상한디. 아이고 할머니. 떡이 원래 이래요. 안심하세요. 말라깽이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결국 할머니 두 분이 떡을 샀다. 돈을 내고 가는데 덩치 큰 놈이 슬쩍 거스름 돈을 덜 줬다. 잠깐. 내가 10,000원 냈는디 거스름 돈이. 아니요 할머니. 5,000원 받았어요. 아니요 분명 10,000원. 할머니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덩치 큰 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그냥 돌아섰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 맞아. 떡 색깔도 그렇고. 근디 누가 나서겠어. 괜히 시비 붙었다가 떡집 사장 박순자 씨가 멀리서 지켜보다 못해 다가왔다. 손님, 그 떡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든 건데. 거짓말 마세요. 떡 만드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거 하루 이틀 지난 거잖아요. 뭐, 아줌마가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예요? 말라깽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방해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나가요. 박순자 씨는 분했지만 더 말할 수가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시장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느긋한 걸음이었다. 떡 한번 보여주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덩치 큰 놈이 할아버지를 훑어봤다. 할배, 살 거예요? 보고 사야지. 에이, 시간 낭비 말고요.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떡 한 개를 집어들었다. 눈을 가까이 대고 살폈다. 냄새를 맡았다. 손가락으로 떡의 표면을 눌러봤다. 3초가 지났다. 이거 엿독에 둔 쌀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뭐? 하루 지난 떡이랑 섞었구먼. 색 보면 알지. 저기 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미묘하게 다르지 않소? 사기꾼들의 얼굴이 굳었다. 할배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나도 떡 좀 먹어. 이 시장에서 50년은 산 사람이요. 말라깽이가 비웃었다. 50년을 살았으면 눈도 침침할 텐데요. 할배, 그냥 가세요. 눈이 침침해도 코는 멀쩡하지. 이 냄새, 밀폐 용기에 오래 둔 거 맞소? 아, 진짜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덩치 큰 놈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떡집 박순자 씨가 다시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떡을 가까이서 봤다.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거 분명 오래된 떡이에요. 저기 저 부분 보세요. 쌀색이 약간 변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사기꾼 맞네. 어르신들 상대로 장사하겠다고.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요? 사기꾼 둘은 얼굴이 하얘졌다. 야야, 빨리 챙겨. 둘은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떡 바구니를 차에 실어 넣고 시동을 걸었다. 잠깐, 돈 돌려줘야지.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다. 매연을 뿜으며
시장을 빠져나가는 경차.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차 번호를 외웠다. 저런 것들은 말이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스스로 미끄러지게 돼 있어. 시장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그냥 떡 좀 아는 사람이제.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뭔가 더 큰 일이 남아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사기꾼이 달아난 그날 오후였다. 시장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봤어? 김할아버지가 딱 한 번 보고 알아챘잖아. 냄새만 맡고도 알더라. 대단해. 그냥 어르신이 아니여, 저 양반. 떡집 박순자 씨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할머니들에게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했다.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떡을 이렇게 들고 냄새를 딱 맡더니 바로 아시는 거예요. 엿독에 둔 쌀이라고 하루 지난 거랑 섞었다고.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저도 떡 만드는 사람인데 저렇게 빨리 아는 건 쉽지 않아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불렀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왜 그러시오? 이거 좀 드세요. 사과해요. 오늘 일 고마워서요. 아니요, 괜찮소. 아니에요.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 완전 망신당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사과 2개를 받았다. 다음 가게, 또 다음 가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시장 끝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골목을 물들였다. 생선 가게 주인 최 씨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진짜 궁금한디요. 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셨어요? 떡만 봐도 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오래 보면 보이는 거요. 그래도요. 손가락 굳은 살도 그렇고 뭔가 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다들 일하고 사는 거 아니겠소. 최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디 말이여. 최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사기꾼들 다시 안 올까요? 글쎄, 솔직히 무서워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 자꾸 오거든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이상한 사람? 네. 며칠 전에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시장 이리저리 둘러보고 갔어요. 사진도 찍고 부동산 쪽인가? 그런 것 같던디요. 근디 느낌이 좀 그랬어요. 뭔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귀찮은 것들 보듯이.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장을 바라봤다. 석양이 낡은 간판들을 비췄다.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 혹시 뭔가 아세요? 아직은 모르제. 아직은요? 근디 곧 알게 될 거요. 최 씨는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우리 시장 지켜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는 건 원래 내 일이었소. 예.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는 일어섰다. 이제 들어가 봐야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불에 탄 건물 앞에서 찍은 기록 사진들. 그 밑에는 두툼한 수첩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 장소, 상황. 불법 건축물, 위험 요소, 안전 점검 기록. 30년 전 기록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아직도 쓸모가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창밖을 보니 시장 쪽 불빛이 보였다.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느끼고 있었다. 손가락이 다시 근질거렸다. 오래전 그 감각이 돌아왔다. 위험이 다가올 때의 느낌. 곧 시작되겠구만. 할아버지는 수첩을 닫고 상자를 다시 덮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장에 비명소리가 울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집 앞에서였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그쪽으로 달렸다.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골목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순덕 할머니, 78세. 혼자 사는 분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요? 떡집 박순자 씨가 부축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집 팔라고. 누가요? 아까 온 사람들이요. 정장 입은 남자들 집 팔고 나가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다. 협박했어요? 그런 건 아닌디 근디 말투가 무서웠어요. 안 팔면 큰일 난다고.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또 시작이네. 요즘 자꾸 이래. 부동산 사람들 계속 오잖아. 근디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젊은 생선 가게 직원이 말했다.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 말 조심해서 하거든. 그럼 어쩌라고요? 모르지. 귀찮아. 나도 장사해야 되는데. 젊은 직원은 한숨을 쉬고 가게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계속 울었다.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순덕 할머니. 아, 김할아버지. 천천히 말해보쇼. 그 사람들이 뭐라 했소?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될 거라고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싸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류? 계약서 같은 건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디 사인하라고 자꾸. 사인 안 했지?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냥 문 닫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소. 근디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아요. 말투가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박순자 씨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며칠 계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고맙지만 내 집인디. 어디를 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점심 무렵 순떡 할머니는 시장으로 나왔다. 사람들 틈에 앉아 또 울었다. 내 집이여 평생 살던 곳이여.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남편하고 같이 산 집이여. 애들 키운 집이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장 사람들도 가슴이 아팠다. 요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네. 맞아. 우리 골목도 며칠 전에 그런 사람들 왔어. 시장 전체를 노리는 것 같아. 무섭다. 김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순덕 할머니. 네, 할아버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소? 30 중반쯤? 정장 입고 근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정장 입었어도 뭔가 양아치 같다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팔에 문신 있던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있었소? 내 솜에 살짝 걷어 올렸을 때 봤어요. 용 그림 같은 게 보이던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알아챈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 아세요? 박순자 씨가 물었다. 아는 건 아니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짐작은 가제. 누군디요? 옛날에 이 동네에 살던 집 아들이요. 민철이라고. 민철이요? 그래. 아버지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디 아들이 길을 잘못 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아버지를 내가 옛날에 한번 구한 적이 있어. 구했다고요? 불났을 때, 그때 내가,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과거를 꺼내기 싫은 듯 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다. 할아버지 혹시 소방관이셨어요? 옛날 이야기요. 그러니까 손에 굳은 살이 그렇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장을 바라봤다. 그 민철이라는 사람 찾아가실 거예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찾아가야지.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소. 그의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먼지를 털고 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괜찮을까? 할아버지 혼자. 믿어야지. 할아버지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20분쯤 걸어 낡은 술집 골목에 도착했다. 간판도 희미한 술집 하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남자 서너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구석자리에 담배를 피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35쯤. 팔에 용 문신이 보였다. 민철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테이블로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되겠소?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옛날 사람이제. 할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앞에 앉았다. 민철이 인상을 찌푸렸다. 할배, 여기 그냥 앉는 데 아닌데요. 알제. 근디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내 애비 이름 민철이 맞제? 민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이름 말이요. 박민철. 맞제? 할배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안제. 오래전에. 민철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알고 있소. 한 15년 전이제?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1998년 겨울이었소. 저기 시장 근처 공장에 불이 났지. 내 아버지가 그 공장에서 일했고. 민철의 손이 떨렸다. 당신 누구세요? 그때 소방관이었소. 내가 내 아버지를 불 속에서 끌어냈지. 민철은 숨을 멈췄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방관 한 분이 아버지를 구해줬다고. 근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연기가 심했으니까. 민철은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내 아버지, 그 뒤로 병원에 몇 달 있었지? 화상이 심해서. 네. 그때 내가 한 번 갔었소. 병원에. 내 아버지가 내 손잡고 그러더라. 아들만큼은 사람답게 살아주라고. 민철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내가 그때 10살인가 그랬지. 착한 애였는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소리 들었소.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할 말 없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요즘 내가 시장 어르신들 괴롭힌다며? 민철이 움찔했다. 그게 일이라서요. 위에서 시키는 일이고, 일이면 다 해도 되는 거요? 순덕 할머니 하나? 혼자 사는 할머니. 내가 그 집에 가서 협박했지?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나? 평생 살던 집인디 쫓겨날까봐 떨고 있었소.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하다 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라. 민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할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지. 내 아버지가 뭐라 했나? 민철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람답게 살아라고. 그래. 사람답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불에 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남자가 보였다. 내 아버지요. 이 사진 내가 가지고 있었소. 민철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소. 힘들어도 남 도우려고 했지. 그래서 그날도 공장에 혼자 남아있던 사람 구하려다 갇힌 거요. 민철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어떻게 해요? 순덕 할머니 집 손 떼라. 그리고 위에 있는 놈들한테 가서 말해. 시장 사람들은 안 건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내가 할 일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거요.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거. 민철은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내가 가져라. 할배, 내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사람 자식이라는 거 부끄럽지 않게. 할아버지는 술집을 나섰다. 민철은 사진을 꼭 쥔 채 테이블에 엎드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덕 할머니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철이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철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안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철을 바라봤다. 민철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제가 받았던 돈이에요.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민철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돌아섰다. 시장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할아버지도 멀리서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시장에 평화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민철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시장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다. 비싼 차였다.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4명. 분위기가 달랐다.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40 중반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남자였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기가 그 시장이군. 남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눈빛이 차가봤다. 낡았네. 재개발하면 딱이겠어. 뒤따르던 부하 하나가 말했다. 사장님, 민철이가 손을 뗐다고 합니다. 뭐? 순덕 할머니 집에서 물러났다고요. 돈도 돌려줬다던데요. 사장이라 불린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 새끼가 감히?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완전히 손 뗐다고요. 할아버지? 네. 김씨 성 쓰는 할아버지라던데 이 시장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사장은 비웃었다. 할아버지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개미가 코끼리 막으려는 거지.
남자들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떡집 앞을 지나갔다. 과일 가게 앞도 지나갔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또 부동산 아니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사장은 시장 한가운데 섰다.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저는 대한개발기획이사 강태수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다. 이 시장 재개발합니다. 우리가 전부 사들릴 겁니다. 시세보다 20%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술렁였다. 재개발? 우리 시장을? 강태수는 웃었다. 여러분, 이 시장 낡았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이참에 정리하고 좋은 돈 받으시는 게 어때요? 떡집 박순자 씨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 장사 잘 돼요. 그리고 여기 평생 살아온 곳이에요. 평생 살았으면 이제 떠날 때도 됐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강태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좋다는 게 고집이에요. 뭐예요? 고집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애정으로 밥 먹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죠.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말투 좀 봐. 완전 우리를 무시하네. 그때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나타났다. 말씀 다 하셨소? 강태수가 할아버지를 봤다. 당신이 그 할아버지? 김씨 성 쓰는 사람 맞소? 민철이 설득한 사람이군요. 설득이 아니라 대화했소. 강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대화요? 웃기네. 할아버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장 전부 사들릴 겁니다. 안 판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 거요? 방법은 많죠. 합법적으로.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합법적? 어르신들 협박하는 게 합법이던가. 협박은 안 했어요. 제안했죠. 순덕 할머니한테 뭐라 했소? 강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네들 여기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 즐기는 것 같은디 잘못 짚었소. 뭐? 이 시장은 당신네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요. 강태수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할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돈이면 다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소. 그런 거 없어요. 강태수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우리 간다. 어차피 며칠 안에 다들 항복할 거야. 부하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하나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두면 돼. 강태수는 시장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우리 제안은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엔 강제 수용도 가능하니까요. 검은 차들이 시장을 빠져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떡하지? 강제 수용이래. 무섭다. 저 사람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겁낼 것 없소. 저런 건 협박일 뿐이요. 근디 할아버지, 저 사람들 장난 아닌 것 같은디요. 생선 가게 최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장난 아니제. 이제 진짜 배우가 나올 차례니까. 그럼 어떡해요? 떡집 박순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시장 사람들을 둘러봤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혼자서는 못 이기제. 근디같이 하면 다르소. 과일 가게 주인이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울게요. 저도요. 우리도 할게요.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고맙소. 그럼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뭘 준비해요? 진짜 싸움 말이요.
시장에 긴장감이 돌았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었다. 처음으로 시장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구만.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수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결정하셨어요? 우리 제안 받아들이실 건가요? 시장 사람들은 모여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없으시네요. 그럼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강태수는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미 행정 절차는 다 밟았어요. 재개발 승인 신청했고 곧 통과될 겁니다. 떡집 박순자 씨가 소리쳤다. 우리 동의 없이 어떻게 그래요? 동의요?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은 간단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서류 내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겠소? 강태수가 수첩을 봤다. 그게 뭔데요? 기록이제. 기록?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내가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적어 놓은 거요. 강태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소방관이었어요? 그래. 이 동네 담당이었소. 그때 이 시장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지. 할아버지는 수첩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보시오. 1998년 3월 당신네 회사가 여기서 불법 건축했던 기록 있소. 뭐? 안전검사도 안 하고 공사했지. 내가 신고했는디 묵살됐어. 근디 기록은 남아있어. 강태수는 당황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제. 할아버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7월 여기 시장 건물 몇 개를 당신네가 매입했지. 근디 그때 화재 안전 기준을 어기고 불법 개조했소. 증거 있어요? 여기 다 적혀 있소. 날짜, 시간, 위반 사항. 사진도 있고. 할아버지는 수첩 안에 끼워진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또렷했다. 불법 공사 현장, 안전기준 위반 건물들. 강태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그게 다가 아니제. 할아버지는 수첩 뒷부분을 펼쳤다. 2008년 당신네 회사 이름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소. 기억하시오? 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소방시설이 고장 나 있었소. 일부러 관리 안 한 거제. 보험금 타려고. 말도 안 돼요. 증거 있소. 내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니까.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런. 완전 사기꾼이었네. 강태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할아버지,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도 법은 법이제. 할아버지는 수첩을 닫았다. 이 자료 내가 구청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소? 그건 당신네 재개발 승인? 바로 취소될 거요. 아니, 그것뿐이겠소? 과거 불법 행위까지 다 들춰지는데. 강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묻겠소.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나? 이 시장은 정직한 사람들이 평생 일군 곳이여. 당신네 같은 사기꾼들이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제. 강태수는 뒤로 물러섰다. 할아버지 협상합시다. 제가 돈을 더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동네는 내가 지킨다. 시장 사람들도 내가 지키고 여기는 나한테 맡겨라. 강태수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당장 손 떼시오.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말고. 네.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차를 타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박수 소리가 커졌다. 우와. 역시 할아버지. 대단해요. 시장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다.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소방관이셨어요? 옛날 이야기제. 그래서 그렇게 눈썰미가 좋으셨구나. 떡집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시장 지켰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한 게 아니요. 우리가 같이 한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힘을 모았으니까 가능했소. 혼자서는 못했어. 생선 가게 최 씨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다 같이 먹어요. 좋아요. 할아버지 환영 파티. 시장에 웃음이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래, 이 동네는 계속 따뜻해야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평화가 돌아온 시장. 따뜻한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시장 한가운데 간이 무대가 세워졌다. 낡은 천막을 연결해서 만든 무대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떡집 박순자 씨가 할아버지를 이끌었다.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요? 그냥 오세요.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무대 앞에 서자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할아버지. 과일 가게 주인이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말이죠. 김할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입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생선 가게 최 씨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 액자를 들고 있었다. 감사패였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받으세요.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동네 히어로 김할아버지께 시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감사패를 받아들었다. 고맙소. 순덕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저도 한마디 할게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저 혼자 살면서 참 무서웠어요. 근디 할아버지 덕분에 집도 지키고 용기도 얻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절을 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영웅이에요. 평생 고마울 거예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었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디. 아니에요. 떡집 박순자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제. 여러분이 힘을 모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요. 그래도요. 어르신들끼리 도우면 되는 거요. 나는 좀 먼저 나섰을 뿐이고. 그때 작은 소녀 하나가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과일 가게 주인의 손녀였다. 7살쯤 돼 보였다. 할아버지, 왜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왜 사람을 도와줘요? 시장이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도움은 말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고 도는 거란다. 돌고 돈다고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요.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저도요? 그럼.
언젠가 내가 누군가한테 손 내밀 수 있을 거요. 그게 도움이란다. 소녀는 활짝 웃었다. 알았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할게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착하지. 시장 사람들 모두 박수를 보냈다. 우와, 감동이다. 역시 할아버지. 작은 잔치가 시작됐다. 떡집에서 준비한 떡, 과일 가게에서 내온 과일, 생선 가게에서 구워온 고등어. 시장 사람들은 둘러앉아 함께 먹었다. 할아버지도 그 사이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맥주 한잔 하세요. 고등어 제일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받아 먹었다. 따뜻한 시간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봐야겠소. 벌써요? 나이 들면 일찍 자야지. 시장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배웅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봐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걸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섰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다들 어디 갔을까?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네.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시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 동네는 계속 따뜻해야지.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렀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장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우리 동네의 진짜 영웅. 김할아버지였다.